안녕하십니까. 김영편입 진로전환연구소 조윤상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편입학 전형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서는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 계열 편입 수험생, 세 번째는 의과대학 편입 수험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페이지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 하나씩 보시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편입학 내용입니다. 의과대학 부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인문자연과 예체능 계열에는 일괄 편입으로 선발하는 내용이 변동이 없었고, 단지 의과대학에서 2단계 면접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5배수 선발, 2단계에서 면접을 추가한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의과대학 수험생들은 일반 편입학의 경우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의대 내용은 3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편입학의 경우 동점자 선발 원칙에 따라 필기시험,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필기보다는 실기시험의 비중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점이 있고,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동점자일 경우에는 필답이 중요하고 예체능 계열은 실기가 중요하구나 라는 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사 편입학 부분입니다. 일반 편입학은 의과대학만 변경되었지만 학사 편입학은 대부분 내용이 조금씩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학사 편입학 수험생이라면 잘 보셔야 하고, 특히 학사 편입학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점은행제 출신 수험생이라면 눈여겨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단 1단계 전형에서 서류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전형에서 서류 전형이 1단계로 내려가면서 면접의 비중이 2배로, 즉 40% 반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도 보시면 3배수 선발에 똑같이 서류를 넣고 2단계 전형에서 실기가 반영 비율이 20에서 40으로 2배가 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서류나 면접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필기를 우선으로 중시를 하지만 다른 요소도 조금씩 강화해서 보겠다. 즉, 여러 방면에서 수험생이 우수한 자질을 가졌는지를 다 같이 보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당연히 해당 학교에서 수학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선발이 되는 부분은 맞는 것이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반영 비율이 조정이 되고 모든 비율 자체가 더 증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점만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기고사에서 모집 단위별로 변경된 내용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과 수학을 봤었는데 현재는 생명과학과 화학으로, 즉 수학 과목이 화학 과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타 대학들 대부분의 학교들처럼 생명과학과 화학 두 과목의 필답고사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해당 부분은 뒷부분에서 생물과 화학으로 보는 학교들, 영어 수학을 보는 학교들, 서류 면접으로 보는 학교들에 대해 다루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모집 단위에서 전공이 좀 바뀌었다. 나는 고려대 의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화학 공부를 다른 학교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학과 인문논술만 보는 걸로 사회논술이 없어졌습니다. 자, 통합이 된 거로 볼 수 있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논술과 수학 생명과학을 보았었는데 현재 생명과학 한 개만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던 인문계열 출신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연세대는 똑같이 논술로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하던 간호학과 수험생이라면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에 연대만 지원 가능하게끔 변경이 된 것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심리학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문계열로 추정되는 논술 수험생들이 많았는데
생명과학이 선택 과목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서 인문계적 소양뿐만 아니라 자연계열로 대표되는 생명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내용까지 같이 보겠다. 즉, 인문계 수험생과 자연계열 수험생을 같이 받아보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심리학부에서 기존의 인문학적인 내용, 사회과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요즘에 메디컬, 의학 쪽 관련된 인지, 뇌, 그리고 뭐 컴퓨터 공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등등의 자연과학적인 융합 요소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심리학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실 때 학교 커리큘럼이나 혹은 대학 전공 교수님들의 그 주 전공 분야를 조금 보시면 아마도 자연계열 쪽 요소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실례로 심리학부 같은 경우에 인문학적으로 배운 내용 말고 뭐 스트레스성 실험이라든가 혹은 사회적 조사, 분석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데이터적인 부분이나 의학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고려대에서는 심리학부 관련된 커리큘럼에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인문계 혹은 자연계 수험생을 같이 좀 받아보겠다라는 의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이 정보라는 과목을 보는 모집 단위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현재 전년과 다르게, 작년과 다르게 융합에너지공학과, 데이터과학과, 스마트 보안학부 이렇게 3개의 모집 단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라는 과목을 보는 모집 단위가 이 밑에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에 정리한 것처럼 산업경영공학부를 통해서 컴퓨터, 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보안학과까지 총 4개의 모집 단위에서 정보라는 과목을 보는데 저 정보라는 과목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뭐 C 언어나 알고리즘 등등의 컴퓨터, 코딩 관련된 내용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해당 내용은 학과의 커리큘럼 반영이 되어 있는 고려대학교 각 학과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저 정보 과목이 컴퓨터,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전공 대비는 학원에서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도 9월 중에 오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학원 공지나 혹은 학원 문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2번째로 일반 계열 수험생들이 고려대학교를 지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인문자연계 친구들, 일반 편입학은 의과대학만 바뀌었기 때문에 면접을 좀 준비하면 되고 여기서 의과대학 면접, 즉 MMI 면접으로 추정되는 면접은 뒤에서 조금 더 다루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사 편입은 서류가 도입되었고 사실 2단계가 1단계로 내려가서 비중이 커졌고 그리고 남아있던 내용의 면접이 또 비중이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즉 서류나 면접 같은 정성평가적인 요소의 부담이 수험생으로서는 증가를 했다. 수험생의 질적인 퀄리티를 보겠다라는 학교 측의 의도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량적인 평가, 즉 필답고사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서류나 면접같이 정성적인 요소, 즉 퀄리티를 따지는 그런 평가 요소까지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형 변경의 내용은 없지만 실기가 필기보다 동점자일 경우 우선 선발 순위가 되기 때문에 실기가 중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처럼 필답고사를 보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려대를 지원하지 않으신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원 예정이시라면 필기고사에도 중점을 두시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의 학사 편입학 수험생들 역시 모두 우수한 수험생을 선발하기 위한 의도로 전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 즉 필기시험과 서류 면접의 퀄리티를 따지는 내용까지 모두 우수하게 수험생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셔야만
고려대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필답고사 변경 모집 단위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교육학과는 일반 논술로 시험을 봅니다. 사회 논술이 없어졌고 현재 사범대학 안에 있는 가정, 수학, 지리교육과를 제외하고는 고려대 사범대학은 모두 일반 논술 시험 하나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할 모집 단위가 어디인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일반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지 사회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리학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생명과학이 추가되면서 두 과목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추정 수험생과 자연계열로 추정되는 생명과학 공부한 수험생이 같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과목 중에 자신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지원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논술이 폐지되고 생명과학 한 과목으로만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과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심리학부를 지원할 수도 있고 고려대학교의 간호학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학과 커리큘럼상 인문계열의 특성이 강한 심리학부와 의학학 계열 혹은 보건과학 계열로 자연계열에 포함되는 간호학과가 커리큘럼이 다른 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입학을 우선적인 전제로 봤을 때 생명과학이라는 동일 과목 하에서 심리학부 혹은 간호학과 선택도 가능하다는 점을 수험생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수험생들에 대한 내용을 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 계열 수험생들은 해당되지 않으시지만 만약에 일반 계열도 쓰거나 혹은 의과대학 쪽으로도 지원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특히 자연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수학이 폐지되고 화학 과목이 도입되면서 고려대학교도 다른 대학들처럼 생명과학과 화학 이 두 과목으로 시험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편입학 모집 단위에서 생명과학과 화학으로 뽑는 대학이 다수이기 때문에 해당 대학들을 지원하실 때 대학별로 한 번씩 편입학 지원이 가능하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역시 타 대학들과 복수 지원이 가능하게끔 바뀌었다. 이것은 좋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필기시험 자체가 생물, 화학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과학대학 소속에서의 생명과학이나 화학과에 나오는 그 생명과학이나 화학 전공과는 의과대학에서 나오는 시험과 난이도 차이, 출제 문항이나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의과대학에서 나오는 시험이 조금 더 난이도도 높고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타 대학, 의과대학을 준비하시거나 치대, 그리고 수의대, 한의대 등등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공부하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나는 자연계열 쪽의 화학이나 생물학과를 준비를 할 건데 과목이 같다 보니까 의대도 한번 써볼까 하는 친구들은 혹시 모르니까 의과대학에서 나오는 필답고사의 난이도나 유형이나 해당 내용들에 대해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시던지 문제 유형을 살펴보시면서 준비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MMI 면접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멀티플 미니 면접이라고 해서 각각의 면접관이 들어있는 그 방마다 수험생이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해당 면접관이 제시하는 내용 혹은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주어진 제시문에 대해서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응 방법에 대해 나의 가치관이나 의견 등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약 3개에서 5개 혹은 많게는 6개까지의 방도 돌아다니면서 면접을 보시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거의 1시간 이상을 면접에 소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방마다의 주제나 혹은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용 준비를 많이 해야 돼서 이 MMI 면접은 단순히 인성 면접이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전공적 지식,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의학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게끔 준비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대 신입학 정시 기준으로 면접을 MMI로 진행을 할 때 보시면 예시가 이렇습니다. 상황 면접을 각 10분씩 4개의 방을 돌아가면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제출한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MMI 면접 때 4개의 고사실을 돌면서 면접을 보는 편이고 다른 대학들도 3개에서 5개, 많게는 6개까지 방을 돌면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로서는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한지 인성적 그리고 지식 관련된 전공적 요소도 평가를 하실 것이고 환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느냐 혹은 환자와 의사로서의 만났을 때 환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해당 내용이나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 라포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라포라고 하는데 이 라포 형성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자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적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이 의료 생명윤리 관련된 부분까지도 폭넓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긋난 답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답변을 준비해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이 MMI 면접은 신입학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편입학도 의과대학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는 수험생이라면 저 MMI 면접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짧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좀 전문적으로 폭넓게 열심히 그리고 가능하다면 방마다 돌아다니는 실전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리 체험을 해보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의과대학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나 화학 과목을 보는 학교들이 현재 기준으로서는 대학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개 대학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중앙대 의대는 2022학년도에 선발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전형 방법에서 필답고사가 생물, 화학 두 과목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상반기에 단국대학교 의대에서 생물과 화학 과목으로 시험을 보겠다. 즉 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고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10개의 의과대학에 단국대 의대까지 붙으면 11개 대학이 생물과 화학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이랑 화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복수 지원에 유리하고 고려대학교가 원래 수학이랑 생명과학을 봤었는데 화학으로 바꾸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고대를 포함해서 다수의 대학을 복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생물과 화학 준비다. 이렇게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시면 이 영어나 수학 과목을 응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의대인데 생물화학같이 전공에 쓰는 게 아니라 편입 영어 수학, 일반 자연계열 쪽 친구들처럼 일반 계열의 공과대, 자연과학대 등등에 가는 영어 수학 시험으로 볼 수 있는 학교가 이렇게 3개의 의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톨릭 의대는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2022학년도에 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주대 의대랑 인하대 의대는 선발을 계속하고 있고 영어 수학 두 과목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의대는 차이점이 있다면 수학 과목은 없고 이 면접과 영어 성적, 영어 시험만 보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수학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영어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면 가톨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를 잘 보면 면접 준비를 충실히 했을 때 가톨릭 의대에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선발 예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가톨릭 의대, 아주대, 인하대 의대가
뽑을지 뽑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이 의외로 병원도 많고 인기도 많은 인제대학교 의대, 인제의대는 특이하게 수학과 생화학 과목으로 시험을 봅니다. 지금 수학을 실시하는 대학이 고려대가 있었는데 수학을 폐지하고 화학으로 바꾸면서 유일하게 대학 수학과 생화학 과목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가톨릭 관동의대, 을지의대, 한림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필답고사가 없습니다. 네, 필답고사가 없는 대학입니다. 그럼 여길 뭘로 보느냐? 이 서류나 면접 같은 걸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즉 정성적인 요소, 학생의 수험생의 퀄리티를 많이 따지는 학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명문대 출신이나 국내 최상위권 대학 출신들의 기본적으로 스펙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의과대학 수험생으로서 내가 상대적으로 정성평가 요소에 유리할 경우에는 이 서류 면접 전형을 보는 세 개 의대에 지원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성적인 요소, 소위 말하는 스펙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거나 평이하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2022학년도에는 전국의 39개 의과대학 중에 15개 대학이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4명이 모집했고 여기 보시다시피 2276명이 지원을 해서 약 5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입학에서도 상위 1% 안에 들어야만 지원과 합격이 가능한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 편입학으로 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많은 학교들이 선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렇게 절반 조금 안 되는 학교들이 의과대학 편입학을 선발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제주대학교 의대가 신규 선발을 시작으로 올해 단국대 의대도 추가로 선발을 예고했고 앞으로도 기존에 뽑지 않았던 선발하지 않았던 여기 명단에 없는 의과대학에서도 편입학 선발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지켜보셔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따라서 의과대학을 준비하는 상위권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화학 기준을 베이스로 깔고 욕심이 있으시면 영어나 수학도 같이 해보시거나 혹은 수학을 같이 하셔서 인제대까지도 같이 지원해 보시는 지원 전략을 확실히 수립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 변경안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일반 편입학은 의과대학만 변경이 되고 대부분 학사 편입학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전공 필기고사에서 새롭게 예고가 된 모집 단위도 있었고 그리고 해당 내용에 따라 학교 측의 의도가 대부분 다방면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입시 담당자 입장에서 수험생이 여러 면의 우수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필기시험도 준비하고 실기시험 혹은 면접이나 서류까지 이 많은 부분을 케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필답고사를 가장 중요하게 잘 케어만 해주신다면 서류, 면접 등의 부분은 여름방학 이후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서 필요하시면 첨삭이나 특강도 들으시고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쳐보고 또 논의를 해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필답고사 부분은 오롯이 학생분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고사만 준비를 잘 해주신다면 나머지는 기명편입에서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편입학 전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편입학을 위해서 지금도 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저 역시도 입시 그리고 상담에 관련된 부분에 모자름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진로진학연구소의 조윤상 수석 컨설턴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